노래에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을 꽉 채워주시는 분, 신유진 변호사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그 전에 우리 항상 듣는 노래 있죠.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시키는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하면서 난 미련하게 지금 들으신 곡은요. 나인 뮤지스의 돌스였습니다.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사건은 리얼돌 체험방의 S여대 아가씨. 이 말이 왜 나와? 이네요. 네,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신유진 변호사께서 해주시죠. 네, 지난달 22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 S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서울 성북구의 한 리얼돌 체험방 운영자가 홍보 목적으로 쓴 글인데요. 네. 이 업체는 인근에 있는 여자대학교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리얼돌이 새로운 가발을 쓴 것을 여대생이 미용실에 다녀온 것에 빗대 표현한 건데요. 듣자마자 기분 나쁜데요. 예.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 해당 여대 학생들은 지난 20일 우리는 인형도 성기구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고요. 네. 리얼돌을 S여대 아가씨로 칭하며 남성들의 여대생 판타지 영업 전략을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업체 측은 그동안 올린 홍보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지점명도 성북 지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S여대 무슨 지점 이렇게 했었나 네. 봐요. 먼저 변호사님 여성이시기도 하고 이 기사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 홍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 네.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와, S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거는 당장 소송감이다.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생각해도 이 여대생들이 얼마나 이제 이름을 아예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기분 나쁠까 여기에 대해서는 1도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인식이 아예 거기까지 다 도달하지 못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좀 따져볼게요. 만약에 해당 학교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업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애매해요. 문제를 삼는 거는 문제 삼는 건데 이게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네. 이 성희롱에 대한 언어적인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피해다라고 해서 민사상은 괜찮은데요. 이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는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단지 언어에 의한 성희롱을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사적으로는 갈 수 있겠다. 예. 민사적으로는 가되 형사적으로는 힘들다. 네. 지금 우리 법상 요 성희롱 문제는 성희롱은 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명예훼손인데 네. 명예훼손은 어떤가요? 명예훼손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네. 우리들을 명예훼손을 했다. 네. 명예훼손은 일단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허위든 네. 진실이든. 네네. 그러면 지금 S여대 아가씨들 미용실에 다녀왔다. 이거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고 네.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게 사실관계가 담겨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네. 모욕죄로 차라리 오히려 모욕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사이버 모욕죄라고 해서 네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게 학생들이 직접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체 집단 명칭에 의한 이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있었거든요. 근데 최대 그 집단 자체가 너무 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경기도민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이 집단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그 집단에 대한 그 구성원들이 직접 그 모욕죄 주체라고 바로 모든 인정하기가 그 집단이 크면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정한 대학 이름을 네. 얘기를 했으니까 특정한 여대 그 학생들은 뭐
물론 그 대학교가 좀 크긴 하고 학생들이 네. 많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판례에서는 어때요?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를 들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집단이 38명 정도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에는 네. 인정했는데 너무 집단 자체가 크면은 1000명, 인정하지 2000명 않습니다. 근데 이건 되면. 모욕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집단 명칭에 의한 모욕죄로 판단한 바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 일단 안 되고 명예훼손 안 되고 모욕죄는 혹시 가능할 수 있겠고 단체는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네. 수 있겠고. 근데 다만 학교 네. 법인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네. 아, 법인은 그렇죠. 법인은 모욕죄 주체가 되거든요. 법인도 그렇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법인 네.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쨌든 특정 대학의 이제 이름을 네.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네. 상업적인 목적으로 네. 어떤 개인 이익을 위해서 홍보에 사용했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 학교 이름을 넣어서 이제 무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서울대학병원 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도 태권도로 유명한 학교가 용인대학교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용인대학교 태권도 출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는데 네. 굉장히 그런 경우에는 상표권 문제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하느냐, 법적인 네. 조치를 취하느냐와는 별개로 상표권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지점으로 표시하는데 학교 명칭을 썼고요. 네. 이 지점을 표시할 때 있어서 지역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게 지역 지표 그리고 지하철역도 이 명칭을 쓰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이것에 대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 아. 그래서 학교 관계자도 어떤 여대 지점이라고 명칭을 지명을 못 쓰게 하고 싶었는데 법적 검토까지 했지만 이게 지역 지표 이름이라서 어떤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철역을 그 같은 이름으로 쓰니까 그 부분이 또 있겠네요. 네. 그나저나 근본적으로 이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다른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육시설 인근에 이렇게 성인용품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거리가 규정돼 있지 않나요? 이게 네. 참 이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것이 성인용품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경계선 200m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200m. 이 학교라는 거는 네. 초중고 그리고 학교 밀집적 초중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대학은 아니고 예. 초중고만 기준으로 해서. 대학이라는 거는 네. 이미 이제 뭐 유해환경 이런 거로부터 예전에는 당구장도 거리 제한이 있었고요. 노래방도 다 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노래방 있을 거예요. 당구장도 있었습니까? 당구장도 있습니다. 네. 당구장은 이제 헌법소원을 해서 네. 당구장 자체는 이 유해한 환경이 아니다. 그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요? 헌법소원까지 해서 그거 당구장은 이거는 체육시설이다. 네, 라고 인정받은 건강을 게 위해서. 있고요. 네네. 네. 노래방은 네. 안 됩니다. 노래방은 학교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그렇군요. 리얼돌 체험방 같은 경우는 네. 학교 앞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학교가 대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용인에서는 이 학교 인근에 고등학교 인근에 실제로 이 리얼돌 체험방을 설치를 했다가 200m 안에. 그 200m 안에 경계선, 설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했다가 결국에는 반발에 의해서 거기를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민원이 네.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사실은 200m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지. 뭐 그렇죠. 201m 여기서 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리얼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참 글쎄요. 뭐 개인적인 의견,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만 어쨌든 유명인의 얼굴과 유사하게 제작해서 운영하는 체험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상권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얼굴과 유사하게 그런데 이거 얼굴을 봤을 때 초상권이 침해될 정도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다 네. 알 수 있게끔. 네. 또 한 가지 이 리얼돌이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 발견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발견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리얼도 그냥 예를 들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앉혀놨어요. 네. 뭐 그냥 입구에 다른 근데 인형처럼 뭐 이런. 그거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을 네네. 위해서 이제 타인의 외모를 한 그 외모를 본따서 만든 리얼돌이라는 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초상권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네. 아니면 특수 제작하는 경우에 의뢰하고 서로 간에 몰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발견이 어렵겠다. 네, 발견의 문제가 더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렵네요. 네. 하나하나 여쭤봤는데 다 어렵네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지금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리얼돌 뭐 수입 괜찮다 뭐 이런 거고 네. 관세청에서는 이것도 금지하고 있는 약간 지금 이중적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관세청은 리얼돌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해서 수입을 불허해 왔는데요. 네. 지난 2017년에 네. 한 리얼돌 수입 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수입 통관 보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네. 결국 2019년도 6월에 대법원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2019년. 네. 그래서 뭐 최근에까지도 근데 이 소송이 계속 이제 그 건만 그렇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리얼돌 수입 업체는 뭐 계속 11번째 승소를 거두고 있다라고 약간 자신만만한 어떤 인터뷰까지 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법원의 판단이 저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다라는 판단도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입 자체를 금지한다, 생산 자체를 금지한다 이런 거를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네. 이 문제를 법원의 판단이 이게 맞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네. 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 피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라고 했지만 네.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일어나는 파장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거죠. 사적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적으로 집에 두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그렇게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당연히 이거를 어떤 영업 장소에서 이용하고 네네. 단체 그리고 다중이 왔다 갔다 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용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행위에 집중해서 사적이다. 은밀한 영역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게 판단을 했네요. 네. 지금 관세청에서는 어쨌든 이걸 조금 금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리얼돌 수입 허가를 냈지만 관세청은 계속 약간 조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중간에서?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에서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네. 계속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수입업체 측에서는 세관이 오히려 문제다. 오히려 문제다. 예,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국내에 네. 유통되고 있지 않겠냐. 우리가 오히려 원칙적으로 다 신고하고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더 막히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정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